내리쬐며 기온이 올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은 바람이 최고 초속 13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돼 작은 불씨가 큰 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는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6도, 김해와 창원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울산이 21도, 양산 22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북한 재개발 지역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동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구는 건물 높이가 삼곡도로의 2배가 넘어 조망권 훼손이 불가피한 데다 결국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최고 높이 59층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북항 재개발 지역입니다. 건물 높이만 200m, 삼곡도로의 2배가 넘습니다. 상업 업무지구지만 상업시설은 10%, 나머지는 1,200여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와 주차장입니다. 부산시가 이곳에 1,200실가량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내면서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청은 센텀시티처럼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까 우려되며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에 공식 항의 입장문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고용 창출인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 원도시 내 고용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동주택이나 다름없는 생활 숙박시설로 지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부산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할 경우 고급 주거 용도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공모 지침에 따라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고 74층 높이 건물도 현재 부산시 심사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만 4천여 실이 조성되게 됩니다. 동구청은 민간업자는 숙박시설 개발로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고 시민들은 오히려 조망권 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지난주 오고던 전 부산시장의 사퇴 이후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지만 시정체제를 우려는 여전합니다. 업무 공백은 물론 조직 내 갈등까지 시장 사퇴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사퇴 기자회견 날 변성환 행정부시장은 사퇴 사실을 당일에서야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은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오늘 알았기 때문에. 부산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 13명이 자동 면직됐습니다. 굵직한 시정 현안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던 정무직들은 업무 인수인계조차 없이 부산시를 떠났습니다. 한 부산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부산시 내 정무직과 협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당장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직사회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동 면직된 정무직 외에 오 전 시장이 임용한 외부 인사는 개방형직을 포함해 부산시와 시 산하기관의 대략 70명 정도. 부산 공무원 노조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괄 사퇴와 함께 개방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까지 재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임용된 개방직 공무원의 전문성까지 재검증 운운하는 것은 구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권한대행을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1년 가까이 남은 상황. 시정 공백 우려에 조직 내부 갈등 양상까지 갑작스런 시장 사퇴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22일까지 감찰반 8명을 투입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감찰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업무 차질과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감찰 대상은 부산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기관으로 성범죄 2차 가해 여부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이 감찰 대상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기관의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10살 초등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길에서 놀던 중 경찰관이 불러 따라갔을 뿐인데 그를 기다렸던 건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생각만 하면은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 시설에서 나온 후에도 또 끌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는 김 씨. 지금도 몸 곳곳에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도 좀 잘했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애를 갖다가 이유도 없이 그렇게 3번이나 잡아가보니까 그냥 내 인생은 완전 송두리째 다 뺏기고지.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동아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이번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피해자 149명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뒤 30여 년 만에 나온 행정기관의 사실상 첫 보고서입니다. 시설 내에서 사망자를 보거나 직접 들은 경우는 83%가 넘었고 3.4%는 직접 사체 처리에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당시의 지옥 같은 상황을 증언합니다. 문제는 당시의 충격이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누가 덮칠까 방문을 바라보며 잔다, 내 삶이 깨져버렸다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지난 1년간 집세 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도 32.6%에 달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산시 책임도 있고 또 형제복지원 자체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맡은 대학연구팀은 부산시 차원에서도 피해자 치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의 보존과 추모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사상구 모라동 행복주택 390호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다소 넓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의 120%로 완화하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기간 요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약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체온계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추가 배분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1,700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체온계 2개씩 3,000여 개를 지원하고 교직원 마스크 1인당 2개씩 3만여 장을 제공하는 등 2억 4천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보육 현장의 긴급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오는 7월 개최하는 기획전시 해양 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항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박물관과 제주박물관 등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쿠로시오 해류 문화 속 제주 등 해양 문명사관으로 제주를 조명한 민속자료 등 12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해양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 임시 휴관에 따라 기획전시 해양 제주를 박물관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개막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관광협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관광 전문가 모니터링 점검단을 꾸려 운영합니다. 관광점검단은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어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뒤 시와 관광격투에 각 구군으로 전달합니다. 점검단은 관광통역 안내사, 여행업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진 관광업 종사자 75명을 선발했으며 최대 5개월간 운영됩니다. 부산 지역 금융대출이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부산 지역 금융자금 배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지역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로 전체 산업 대출 증가율 6.8%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은 2011년만 11.2%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폭행, 갑질 논란을 넘어 군에서는 금기시되는 하극상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무기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량의 기밀 자료가 유출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군내 사건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이 군기 확립과 개혁을 외치면서 환골 탈퇴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 유출건은 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군 수사당국 조사 결과 고위급 연구원 한 명은 지난해 퇴직 전 1년 동안 68만 건의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수가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로봇 등 미래 첨단 무기와 관련된 것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퇴직 직원이 무려 2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경쟁국가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4년과 2006년에도 수백 건의 무기 개발 기술이 유출돼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들도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사안들입니다.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사고로 때리고 남자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군 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육군 군단 간부가 상관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지휘 통제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이 진상조사나 수사에 착수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휘 서신을 보냈지만 모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 때 대구로 파견된 군 장병들이 2달 동안이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믿음에 더 이상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군 조직 문화에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5%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5.18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수색대가 추가 발견한 시신은 우리 국민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양간지풍이 불면서 바람이 고온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오늘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고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주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휴일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한데요. 서울이 8.6도, 철원 3.2도, 대구 8.1도, 전주는 5.5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청주 23도 예상되고요. 전주와 광주, 대구도 22도로 20도를 웃돌면서 오늘은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물결이 대부분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